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7월 첫 주, 월요일도 아니고 오늘 화요일 날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미니 HBM이라고도 부르는 모바일 HBM. 아마 모바일 HBM이라는 말이 이게 아마 공식적인 용어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 HBM 사용 용도가 AI 가속기, 그러니까 GPU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고 모바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써놨지만은 모바일 HBM이 10억 대란이 맞죠.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이 1년에 팔리는 게 10억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 시장이 이게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1년에 한번 여기 글을 한번 볼까요? 대만의 트렌드포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낸 내년에 GB200, 요게 블랙웰이죠. 요게 출하량이 100만 개가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요게 100만 개예요. 1년에 100만 개. 그리고 뭐 다른 그 AI 가속기까지 하면 100만 개가 좀 넘기는 하겠죠. 그래 봐야 몇백만 개죠. 그런데 요게 또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B100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에서 4,800만원. GB200, 요게 고사양이죠. 요게 8,200에서 9,600, 거의 1억대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숫자로는 이 모바일 HBM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AI, 삼성전자가 갤럭시 24부터 온 디바이스 AI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에서도 또 온 디바이스 AI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안에 HBM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갤럭시 하면 발열 문제 잘 아시잖아요. 갤럭시 21인가 20인가에서 발열 때문에 엄청 문제가 났었던 거죠. 그런데 삼성이 이 발열을 잘 못 잡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HBM에서 발열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500을 만들어서 갤럭시 S25에 넣기로 했었는데 취소했어요. 왜? 하냐면 발열하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채용하기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올해도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바일 HBM은 미니 HBM으로도 불리운다. 그런데 모바일 HBM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삼성, 대수로는 이제 그 판매량으로 보면은 삼성이 1등,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로 보면 애플이 1등이고, 중국의 수많은 그 스마트폰 그 업체들이 이제 이 모바일 HBM을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HBM이 이제 차세대 HBM으로 반도체 업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그게 온 디바이스죠. 온 디바이스 AI 인공지능을 원하는 온 디바이스가 이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번 요 박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를 종합해 보면, 네, 이게 이제 전자신문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온 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저전력 디램이라고 하면 LPDDR 뭐 5X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26년 이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에 그저 HBM3E 12단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전력 D램을 LPDDR5X라든가 이런 거를 뭐 4단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모바일 HBM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요 중간에다 제가 이걸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 한미 반도체가 모바일 HBM의 밸류체인이 될 거라. 참, 이게 또 모바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또 이게 두께가 얇으니까 그 HBM이 얇아야 되겠죠. 하여튼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고층으로 쌓아야 되고, 너무 고층까지 8단 12단 16단 이런 걸 안 가고 모바일용은 지금 대량적으로 한 4단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한미 반도체 모바일 HBM에 대한 얘기가 벌써 이미 떴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모바일용 HBM 밸류체인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시장이 연간 10억대 소비가 일어나는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는 기껏 해봐야 뭐 그냥 몇백만 대, 백만 대, 200만 대 이건데 이게 지금 모바일용으로 가서 B2C로 가버리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얘기예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한미반도체가 모바일용 HBM 밸류체인에 합류할 전망이다. HBM을 만드는 장비 TC본도 고객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TC본도를 엄청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한미반도체 앞에 눈앞에 불과 1, 2년 안에 한 2년 정도 보면 되는데 이 확대되는 전방시장 연간 10억대 소비가 일어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CPU, 지금의 HBM은 이런 식으로 이 CPU가 있고 CPU 안에 GPU를 넣어서 LPDDR 저전력 이제 D램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모바일 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 모바일 칩이 됐을 때는 CPU하고 GPU를 분리시키고 여기 LPDDR D램을 넣고 그 다음에 모바일용 HBM을 이렇게 넣는 구조로 이제 이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개념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명 모바일 HBM이라고 불리는 메모리는 현재 서버에 들어가는 HBM처럼 D램을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본딩이라 그러죠. 본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높은 즉 저전력이 장점인 LPDDR D램을 적층해서 이렇게 쌓아서 연결해서 대역폭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D램이 8단이나 12단, 16단으로 가는 것처럼 데이터 처리량을 높인 HBM 아마 모바일 D램은 4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VCS,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VA4라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본딩하는 거. VHO 같은 경우는 뭐 베이클 와이어 팬아웃 해가지고 기존 곡선 와이어 본딩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HBM과 흡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D램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개발 중이다. AI 가속기가 확산함에 따라 급성장한 HBM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마트폰은 기본이죠. 태블릿이 또 이렇게 기본이죠. 노트북까지. 그러면 이 노트북이, 저도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에 만일 HBM이 들어온다. 뭐, 이거는 뭐, 어마한 그렇게 성능의 그냥 노트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VA4 이렇게 버티컬 팬 아웃, VA4, 이게 이제 적층하는 거죠. 버티컬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와이어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RDL 그래서 재배선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직 와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적층해서 1, 2, 3, 4단 정도의 요게 이제 모바일 아마 HBM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HBM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거는 스마트폰이 이제 AI 기기로 얼마 전에는 뭐 이게 스마트폰이 PC 정도를 대신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AI 기기로 가버린 거. 서버 필요 없습니다. 서버 필요 없고 그냥 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뭐 동시 통역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AI 기기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모바일 HBM 개발에는 전 세계 IT 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딘 것 같아요? 저는 애플이라고 보입니다. 애플이 뭐 글로벌 스마트폰 중에서는 뭐 업체 중에서는 탑이죠.
그리고 이제 애플 이제 아이폰 16에서 인텔리전스 폰을 또 이렇게 AI 폰을 또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뒤처진 AI 기술, 뒤처졌죠.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24에서 벌써 AI 폰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뒤졌죠. 그래서 뒤집기 위해서 모바일 HBM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AP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쭉 전액이 지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25년 하반기 아니면 26년 정도에 모바일 HBM이 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패키징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조나 AP 개발사가 AI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AI용 모바일 D램 배치 및 연결 방식이 달라진다. 삼성과 SK 모두 AP 위에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만큼 수직 적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GPU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근데 이 옆에 GPU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옆에 이렇게 GPU가 있어요. 이 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허둥댑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적으로 지금 전통적인 모바일 칩은 여기 CPU 안에 GPU를 집어넣고 LPDDR을 넣는데, CPU하고 이렇게 GPU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병렬로 HBM이 있는데 요거를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위에다가 GPU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HBM도 올리고 이런 위로 쌓는, 그러니까 HBM4가 수직 적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입니다. 이런데도 이제 그 반도체가 완전히 그걸로 가죠. 고객 맞춤형. 반도체 업계는 모바일 HBM, 미니 HBM을 얘기하죠. 스마트폰 제조사나 스마트폰용 AP 개발사에 맞춤형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아마 올 연말 아니고 연말부터일 거예요. 12단 HBM3E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특정 규격 제품을 대량 생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이 잘하는 게 뭐냐, DDR3, DDR4, DDR5를 규격에 맞춰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파는 것에 익숙했던 삼성전자가 이런 걸 잘 못했던 거죠. 수요자가 뭘 하는 거, 이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SK 하이닉스가 애플의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에 맞는 맞춤형 저전력 D램을 공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벌써 이 고객 맞춤에 대한 이런 벌써 마인드가 다 돼 있는 거죠. 삼성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지만 삼성 파운드리 내부에서 굉장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고객들의 맞춤 이걸 잘 못하는 것, 파운드리를 하는 게 마치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대량 생산 찍어내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D램도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는 수주형 사업, 고객 맞춤형, 이 맞춤형 사업이 되는 거예요. 수주형 사업으로 바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든가 안 바뀌면은 삼성처럼 대량으로 쌓아놓고 그다음 PC 이렇게 팔듯이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되기 때문에 수주형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기존 모바일 D램의 수요 공급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의 약점이에요. 왜냐면은 전에 이제 몇 년 전 얘기지만은 어떤 그 펜립스에서
A라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딱 보고 아 이거 봐라 이게 좀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으면 받아주고 적어도 뭐 조 단위가 아니라면은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수많은 그 팹리스들이 TSMC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주형, 고객 맞춤형, 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HBM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모바일 HBM 시장에서는 모바일 HBM 시장은 당연히 거의 100% 맞춤형 HBM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루라도 속히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빼버리고 고객 응대를 잘해서 이 수주형으로 바뀌는 이런 시장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모바일 HB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길게는 2년 뒤에 이게 시장이 열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억대라는 시장, 이 시장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에다가 뭐 미리미리 이렇게 연습도 좀 해보고 잘 이렇게 좀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날 오전에는 제가 SK 원산면에 갑니다. 숙소를 좀 보러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맞춰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